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 바로 임대인들을 위한 법적 생존 가이드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안 낼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전문 변호사들의 실제 조언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합법적으로 건물을 되찾는 명도 절차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법률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임대업 하시다 보면 진짜 속이 타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월세가 몇 달씩 밀리면 솔직히 내 건물인데 그냥 확 전기랑 수도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 진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화나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임대차 분쟁 전문이신 정민경 대표 변호사님도 이 점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알지만 절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홧김에 당장 문을 잠그거나 공과금을 끊어버리는 행동, 이게 사실 제일 쉽고 빠른 해결책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나중에 말 그대로 법적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내 돈, 내 건물 찾으려다가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단계입니다. 1. 단전단수 조치의 위험성. 2. 안전한 계약 해지 통보. 3. 필수 방패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4. 집행의 골든타임. 마지막으로 5. 완벽한 보증금 정산까지 쭉 이뤄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단전단수 조치의 위험성, 바로 형사처벌의 덫입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형사범죄입니다. 간혹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밀리면 단전단수 조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적어두신 분들 계시죠? 그거 빚도 그냥 끊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법원은요, 임대인이 임의로 유틸리티를 끊는 걸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보증금도 1원 한 푼 안 남은 그런 정말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월세 받으려다가 전과자 딱지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죠. 안전한 계약 해지 통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확보입니다. 세입자한테 계약 해지할 겁니다라고 알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많이 쓰시죠. 편하니까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법정 가면 문제가 좀 됩니다. 세입자가 저 번호 바꿔서 못 봤는데요? 혹은 스팸인 줄 알고 지웠어요 해버리면 그때부터 아주 피곤한 증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우체국이 이 날짜에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공적으로 증명해 주니까 세입자가 딴소리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분쟁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문자와 함께 이 내용 증명을 무조건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럼 이 내용 증명에 대체 뭘 써야 할까요? 그냥 월세 밀렸으니까 방 빼주세요 라고 쓰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모호한 표현은 법적으로 힘이 없어요. 정확히 총 미나 월세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만약 그때까지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그리고 언제까지 방을 빼야 하는지, 이 4가지를 날짜와 숫자 딱딱 박아서 아주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이 길어지는 법정 공방을 초장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필수 방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근데 이거 진짜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처분은 여러분 건물 현관문에 아주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피말리는 명도 소송을 6개월 동안 해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속 시원하게 강제 집행하러 갔는데 웬걸? 원래 세입자는 도망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이 사람한테 세 얻어서 들어온 건데요? 이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뒷목 잡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승소 판결문, 그 사람한테는 휴지 조각입니다. 소송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끔찍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임차인이 몰래 딴 사람한테 점유를 못 넘기게 현재 상태를 꽁꽁 얼려버리는 진짜 필수 중의 필수 방어막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쭉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증명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딱 굳히고 가처분으로 현장을 얼려버립니다. 그 다음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 4단계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째, 집행의 골든타임.
엄격한 법적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숫자 2주입니다. 딱 2주.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받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은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주 안에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집행을 마쳐야 해요. 아, 요즘 바빠서 다음 주에 가야지 하다가 이 2주를 단 하루라도 넘겨버린다? 그럼 돈 다시 내고 처음부터 가처분 신청부터 싹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법원의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가처분 신청하실 때 진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나 아예 모르는 제3자가 살고 있다? 그런 그날 현장에서 집행관이 그냥 돌아갑니다. 집행 실패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내 집에, 내 상가에 진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특정하는 것. 이게 집행을 한 번에 성공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완벽한 보증금 정산, 내 자산의 회복입니다. 자,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 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볼까요? 임대인은 밀린 월세는 기본이고요.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면서 발생한 인도지연 손해금, 밀린 관리비, 게다가 집 파손시켜서 들어간 원상복구 비용까지 전부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이 손해금과 월세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간혹 아직 보증금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결국 내 주머니 돈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법적 조치를 미루면 미룰수록 보증금 잔액은 순식간에 0원이 되고요. 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 나서 세입자한테 돈 더 받아내는 건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홧김에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 확실히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입자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피 같은 보증금은 녹아내립니다.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확실한 내용 증명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알아보시겠습니까? 지식은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명쾌하고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